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해요. 그러라고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이제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계속 그게 상처가 되는데, 이제 자기 방어 도구를 안 만드는 거죠. 스스로 마음에. 그래서 마음 훈련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랑은 늘 우리가 이제 부대끼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들면 결국에 이제 나만 손해죠. 앞으로 이제 전진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행복감은 이제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훈련하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훈련할까요? 첫 번째, 누군가는 나를 싫어한다. 유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안 예쁜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이제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한테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별로구나. 그러세요. 이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어떻게 나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나를 좋아할 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직장에서 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제 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겠어. 이제 이런 생각은 아예 집어치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남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뭐 무조건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날 싫어하면 그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날 왜 싫어하지? 내가 이제 어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나를 싫어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건 중요해요. 이제 이런 거예요. 회의 시간에 이제 어떤 의견을 이제 내가 내서 막 다들 90%가 다들 찬성하고 동의하고 막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두 명 꼭 내 의견에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쓰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내려고 내가 대단히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찬성하고 기대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의 반대까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 내가 싫은가 보지.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누구하고라도 상처는 주고받는다.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인데 함께 부대끼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산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날 상처 주지 않은 관계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받기 쉽죠. 같은 부서 팀장한테 상처받기 쉽죠. 저 옆 팀장한테 상처받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상처를 받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준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는 상처를 후배들한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후배들한테도 상처 입습니다. 마음고생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함께 사는 배우자, 뭐 부모님, 자식한테도 이제 상처 받아요. 근데 왜 남들한테 받는 걸 이제 낯설어 하겠냐는 말이죠.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럼 이제 그 상처가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엄마는 왜 그렇게 엄마 위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엄마가 원래 엄마 위주잖아. 지구가 엄마를 위주로 돌아가잖아, 지금. 이렇게 막 농담해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 한 번은 이렇게 탁 마음을 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딸은 아주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훨씬 더 희생적인 엄마상을 원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번씩은 마음을 이렇게 탁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딸내미한테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겠어요?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넌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가까운 그런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그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라 그래. 책 이름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죠.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비난하는 경험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시비를 막 붙어오거나 이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후배한테 이제 대단히 좀 인기 있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의 동료가 이제 그걸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후배들한테 해퍼?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뭐 기강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질투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넌 그렇게 생각해라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가? 이러면서 막 눈치 보거나 태도를 그렇다고 이제 남들 한마디 하는 거에 막 태도를 바꾸거나 물론 이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너무 해프게 하는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의 리더십 스타일. 그럼 쿨하게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라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의 습관 중요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한테 휘둘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내 판단, 내 손신대로 사는 거 대단히 상처 입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관계에 당연한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풀면 상대방이 베푸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베풀어도 상대가 안 베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향후 미래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번 잘해줬어요. 애써서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말 무심코 잘못하면 서운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후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10번 잘해줬으니까 넌 당연히 한두 번 내가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지 사람 관계에 대한 상처가 덜할 수가 있습니다. 후배가 힘들 때 밥 사먹여, 용돈 줘, 경조사 따라다녀 다 했어요. 근데 내가 퇴직하고 연락도 한 번 없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회사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퇴직해서도 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싶은가 보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나가고 잘 지내야 선배한테도 연락하는 건데 본인이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면 연락하기 이렇게 창피하고 이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연락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관계에 당연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그래도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1, 2, 3, 4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처 안 받겠다고 굉장히 이제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그래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매몰돼서 좌절만 하다가 막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만 손해.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상처 속에 이제 계속 빠져 있는 경우가 어떤 부작용을 낳아요? 사람들 안 만나고 어울리기를 이제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죠. 주변에 그런 경우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젊은 세대에 완전히 질린 기성세대들이 많은 거죠. 회사에서도 주말에 주말 잘 보냈어?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이제 신입사원한테 물었다가 왜 그런 거를 물어보시죠? 라고 물어보는 신입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처 입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점심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라고 하는 신입사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입사원들이 이제 마구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신입사원들의 어떤 태도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학을 띠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상처 입었다 이거죠. 소통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내가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래도 그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책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든지 이런 어떤 유세민 직장 수업을 통해서 강연을 듣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다른 소통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단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내야 관계의 진전이 생깁니다. 상처에 머무르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10분이 되었다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